네, 안녕하세요.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시초를 꽤 크게 이탈을 했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이어서 오늘 마이너스 2% 하락하고 있거든요. 코스닥 기준으로요, 2% 하락은 폭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거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전체 종목의 한 3에서 5% 정도의 하락 정도의 힘을 받게 될 겁니다. 우량주는 좀 방어가 되는데 이제 중소형주는 이 정도 폭락하면 힘을 많이 못 쓰죠. 더군다나 이제 가장 안 좋은 게 사실은 갭 하락이죠. 갭 하락. 갭 하락이라는 거는 이제 악재를 받아서 시초에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재가 있다는 겁니다. 악재를 물고 하락한 거고, 미국의 금리 인상, 또 금리 인상 이야기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일단은 자리 자체가 이 지지선에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 꽤 의미 있는 구간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칙적으로는 매수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흐름에서 보자고 하면 여기서 지키는 그림으로 가는 게 가장 사실은 좋은 거고, 여기서 만약 이탈을 해버리면 여기가 주요 또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주요 매물대였죠. 그래서 제가 950 이야기를 좀 자주 했었잖아요. 950까지는 가져야 된다. 950을 딱 찍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밟고 올라가면 또다시 950을 뚫어줘야 되는 그런 그림으로 가야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매물대가 있는데, 이 매물대 밑으로 또다시 눌러버린다고 하면 이거를 다시 뚫기에는 이제 그만한 호재가 있어야 되거나, 또는 이제 악재가 소멸이 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악재가 소멸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관점도 결국은 뭐 주도 섹터 있잖아요. 이 주도주라고 하면요, 제가 주도주 이야기를 뭐 자주 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이제 뭐 그 단타할 때 섹터 있잖아요. 단타할 때 뭐 수급 섹터 뭐 그런 거 주도주는 곡물이죠. 네, 요거 주도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시황 관련해서 말하는 주도주는요, 이제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냐 없냐 그 주도주예요.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반도체, 게임, 바이오 이쪽이 됩니다. 근데 이쪽 부분의 수급이 방치가 되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지금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네, 보시면 이때 이 상승 힘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갭 상승하면서 이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뒤로? 와, 그 뒤로 정말로 그냥 손 놨죠. 근데 진짜 손 놓는 거예요. 세력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이렇게 됩니다. 도망치고 싶은 사람만 있으니까요. 그 뒤로 몇 프로가 빠진 건가요? 이게 보통 빠진 게 아니거든요. 속도로 또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가 17%나 빠졌네요.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데 우리나라 대표 산업 종목이 올해에 들어서 17%가 빠졌다. 엄청나게 빠진 거죠. 사실 회사가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전부터 근데 빠지기 쭉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수급이 부재가 되는 거 마냥 계속 부재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재가 될 경우에는 이제 투매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도 대표적이죠. 네, 셀트리온 제약 역시도 얼마 전에 좀 상승하는 그림이 있었어요. 우리 다 보셨겠지만 이때 시장이 좀 분위기 괜찮아지려나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때도 또 말씀을 드렸죠. 여기 저항이다. 저항까지는 이제 매물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제가 반복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또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좀 했던 말 또 하네 이런 게 아니라 반복을 말씀을 드려야 이게 각인이 돼요. 각인이. 제가 오랫동안 이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야 이게 각인이 머릿속에 됩니다. 1월달 하락에 제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한 수 접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런 하락은 1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거의 1년에 한 번. 그럼 1년에 한 번 나오는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이때 수익을 보려고 할 생각이 아니라 물렸다고 하면 이건 도망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도망치는데 저항 라인까지 오는데 내가 마냥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뚫으면 고맙지만, 뚫으면 정말 고맙죠. 근데 뚫지 못하고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한 번 더 깨지는 거죠. 야, 좀 올라왔다가 기분 좋았는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야, 이건 멘탈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올라오면 고마운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한번 밀어봐요. 만약에 모르는 거잖아요, 시장은.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이거는 도망을 쳐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다음에는 좀 벌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1년에 한 번 나오는 악재형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여전히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방향을 잡을지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는 이제 반등 구간이다, 지금 상황이요. 반등 구간이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지선이나 그리고 코스닥 부근이나 그리고 나스닥도 밀린 폭을 보니까 반등이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반등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반등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 거죠. 반등이 뭐 흐물흐물하게 나오냐, 아니면 반등을 기다렸다는 듯이 수급을 쏘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지지 라인에서 이제 수급을 쏘는 거죠.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확 쏘고 들어와서 이제 가격을 지켜주고 살려주는 범위 안에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망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일단 지금 반등 구간이니까 여기를 지켜주는지, 만약에 지금 반등 구간인데 반등을 못 주는 경우는 어떤 거죠? 여기서 추가 악재가 받으면 반등이 안 나와요. 추가 악재,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소보다 악재적인 요소가 생겨서 이거를 반등 못 나오게 눌러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악성 매물이 더 생기고, 여기서부터는 공포 심리가, 지금도 공포 심리가 있거든요. 공포 심리가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이 뒤로부터는 이제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서 주가가 또 회복하려면 또 어쩔 수 없어요.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요? 공포 심리가 생기면서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올라올 때마다 이 사람들이 또 매도하면서 정리가 되는 기간. 그러니까 지금 4월이니까 4월 말이죠. 5월에 수급이 좀 기대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많이 밀었어요. 이 타이밍이 5월에 나오던 타이밍입니다. 근데 5월에 만약 타이밍 못 나오고 이런 식으로 또 추가 악재 벌이면서 밀린다라고 하면은 5월부터 8월까지 또다시 또 뭐 보합이라든지 뭐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도 뭐 현재 경제 상황을 좋지 않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그런 이야기 안 하는데 뭔가 좀 밑밥을 까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건 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현재까지는 굉장히 암울하다. 이 언론에서요, 악재를 터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NC소프트, 카카오, 뭐 셀트리온 보셨다시피 언론에서 악재 터트리면, 악재 터트렸는데 주가 슈퍼 반등하면 웃기잖아요. 그래서 언론에서 악재 터트리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이 악재 흐름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근데 이건 일시적입니다. 네, 일시적이에요. 당연히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안 좋은 거고, 근데 일시적이고, 오히려 이때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주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거 주워 담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저 정도로 좀 심각하게 얘기할 때가 바닥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봤을 때 부디 5월에 좀 수급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